전 이혼당할 뻔했습니다. 에? 뭐요? 홈쇼핑에서 세트로 팔잖아요. 10개씩 막 이렇게. 그거를 열몇 개씩 세트로 팔잖아요. 그거를 갈아입게 되잖아요. 너 남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옷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어떻게 설명하기도 그렇고. 이게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제 한갑섬 기념 선물로 위급용 팬티 브라를 오늘 언니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오늘 재래시장에 요 정도면 재래시장에서 그것도 너무 많이 가렸다. 이것도 조금 여기가 이렇게 레이스로만 있어야 되고 너무 다 가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러 가지로 건데. 인기 있는 이유가 있어. 좀 이렇게 말을 시원시원하게 저렇게 맞아. 똑 부러지게 그래서 논리적이하게 좋아.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어. 맞아. 그 변호사 생활 하시면서 네. 좀 안타까운 커플 사연들. 네. 사연 안타까운 거는 이혼하기 싫은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이혼하기 싫은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눈빛을 보면 알겠는데 엄마하고 아빠한테 잡혀서 오죠, 이제. 잡혀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막 옆에서 막 난리가 나셨어요. 그 결혼하자마자 honeymoon 베이비를 가져서 애를 낳는데 이 애가 그 아들 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애가 그 아들 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래 여자가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해봤다가 그 송금한 계좌 이체 내역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의 내 역할이었잖아. 맞아. 근데 남자는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자를.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아들도 호적에서 빼야 되고 애도 그다음에 이혼도 해야 되고 부모님이 저렇게 길길이 뛰시니까 근데 남자가 이제 법원에 조정하러 가는 날 저한테 그래요. 그 이영애 씨 닮았대요. 그래서 아이고 이영애 씨 닮았다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정말. 그럼 나는 소피 마르스 닮았겠다. 그러고 갔어요. 딱 여자분이 들어오는데 진짜 이영애 씨 닮았어요. 너무너무 단아하고 예쁘고 새초롬한 눈에 이러고 앉아있는데 맘마미아 같은 상황인 거죠. 이제 자기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뭐 이제 먼저 사귀던 남자하고 이별 여행을 갔다 온 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부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혼했어요. 부모님이 뭐 난리 치셔가지고. 네. 그런 거 있잖아. 결혼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깨지는 경우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보면 차라리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혼하고 깨지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상견례 자리에서 많이 마음들이 상하시죠. 한 분 얘기는 사돈이 상견례장에 이제 아웃도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웃도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웃도어를. 등산복을 이런 표현 그랬는데 없이 살아가지고 품격이 없다. 뭐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아웅다웅 하다가 예식장도 잡고 청첩장 다 돌린 상태에서 파혼을 해버려요. 근데 사람이 또 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쩌저쩌 다시 결혼을 해요. 근데 결국 또 깨져요. 왜냐면 부모들 등살에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과정에서 이게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결혼 준비하면서 네. 그 사람들의 그 안 좋을 때 그런 그 인성 같은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맞아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둘이 사귈 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게 사실 이 가족과 집안과의 옆에 결혼인데 사이드에서 보면서. 그게 드러나서 이렇게 부부 싸움이 시부모님까지 확전이 돼버리면 이거 수습이 안 돼요. 일단 뭐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부부 싸움을 하면 6명이 싸우게 된대요. 30분 내로 친정엄마, 맞아. 장인, 장모 쫓아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쫓아서 6명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생중계한다니까요, 전화로. 엄마, 제가 지금 물 던져서 어떻게? 뭐라고? 여자가 어떻게 배웠냐고 말해. 그럼 야, 너 뭐 배워갖고 왔어? 이런다니까요. 그게 이제 재판에서 증거로 녹음된 거 카톡으로 다 문자로 이렇게 제출이 됩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할 때 아유 이런 철없는 사람들 정말 기가 막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결혼 정보 업체나 이렇게 이 앱에서 만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서 신혼여행에서 저기 인천공항 돌아와서 빠빠이 했어요. 소송을 하겠다는 거여서 왔는데 사유가 뭐냐면 남자가 등에 여드름 있다고요. 징그러워서 자기 못 만지겠다. 그 정이 들기 전에 조건으로만. 네,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이제 지내는데 이 등에 여드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봤어? 물안 껐나? 또 하나는 그 걸프트 이제 정보업체에서 만나서 결혼 신혼여행을 간대. 남자가 큰일 보고 물락 내렸더래요. 한 번은 이해를 했대요.
두 번째 안 내린 거 보고는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다. 아니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거기도 인천공항에서 빠이빠이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아, 인생은 끝없이 힘들구나. 결혼을 해도 힘들고 결혼을 안 해도 힘들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혼자 살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이제 내가 다 경험하고 이랬었던 얘기를 들으니까 가라앉았던 그 시궁창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불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 너무 너무 쏙쏙. 저한테 필요한 거는 재혼에 대한 어드바이스거든요. 이혼보다. 근데 이혼도 많지만 재혼율은 어때요? 재혼율 굉장히 높죠. 왜냐면 이혼율이 그래요? 높은 만큼 재혼율이 높은데 그치. 다만 재혼을 하시면서 혼인신고를 하시느냐 동거만 하시느냐 난 선택이죠. 동거만. 그럼 동거만 했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언제든지 뭐 이렇게 호적에 흔적 남기지 않고. 아니 근데 10년 정도 살면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고 아니야. 계신 거예요. 왜냐면 사실혼이 성립돼야 그 사람들이 깨질 때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혼 성립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동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특히 연예인들은 데이트하다가 소문나면은 혼인신고 이 해야 돼. 나이에 진짜 맞아, 창피해. 망신당해.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 되겠네. 응. 동거가 끝날 때 여자분들이 돈 한 푼 못 받고 축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청소 빨래만 해준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청소 빨래 안 해도 되는 남자를 만나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혼이 성립이 안 되면 그냥 내가 자칫하면 놀이개일 뿐일 수가 그래, 있어요. 놀이개일 뿐이야. 시끄럽기만 하고. 예.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만약에 해야지. 하면 돼. 혼인신고를 만약에 해야지. 하면 돼.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만약에 하면 언니 왜 야단을 쳐? 아직 결혼도 안 해. 아니 좀 들어보자고. 알아서 물어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은 아, 남자 있으세요? 아니 아직 없는데 지금 있을랑 말랑 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건 힘드시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건 힘드시고요. 다시 말씀드렸지만 전 결혼 조건으로 가슴이 뛰세요? 아니요 아직은 세포가 움직이세요? 그럴 나이 지났지. 아 그래야 돼요. 이혼 소송하면서 느끼는 게 남자든 여자든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포기가 안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감동이 없다면 결혼하시면 안 되죠. 또 그 사람 보고 가슴이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온 세포가 살아나가 튀어 짜릿함 이런 거 있어요. 쟤는 그런 마음이 솟구치는 거를 쟤는 누를 거야. 전 선생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차이가 없이 약간 남자가 나보다 조금 이렇게 좀 리드할 수 있고 거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동등하게 비슷비슷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나는. 뭐 경제적이든 뭐. 내가 이렇게 봐도 쟤는 아직도 꿈속에 공주구나 싶어. 아 됐네. 아 선생님 일단 가슴이 뛰고 가슴이 뛰어야죠 가슴이. 아니 가슴은 뛰는 것 같아 나. 아니 뛰는데 지가 억지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의 가슴을 왜 언니들이 관리를 해? 난 참 다 할 수가 없네. 아니 지가 아니 나의 속옷도 언니들이 나의 첫날 밤 속옷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한갑이라더니 시장에 알았어, 들어가가지고 알았어. 청국장이랑 사주고. 아니 청이는 대충 이제 감 다 잡았고. 그리고 또 이혼한 사람이 계속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 습관적인 남자들 이렇게 이렇게 계속 재혼하면서 사는 남자들. 4번째 이혼하시는 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그 커플 말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한테 맞는 여자를 아직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그 남자분한테 문제가 있어서 너무 짜요. 너무 짜니까 여자들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생활비로 주는데 사실 그것만 해도 살거든요. 알뜰하신 분들은. 근데 거기다 11조 헌금하라고 하고 관리비 내고 세금 내고 보험료 내고 자기 용돈 40만 원 쓰고 생활비 쓰고 그리고 저축하래요. 11조 헌금하라고 하고 관리비 내고 세금 내고 보험료 내고 자기 용돈 40만 원 쓰고 생활비 쓰고 그리고 저축하래요. 못 살아요 저는. 못 살지. 못 살죠. 그러니까 그 200만 원 주고 군대 같은 거죠. 1,000원 주고 소주 라면 사오고 너 잔돈 갖고 와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못 살아요 여자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반복해서 여자들이 못 사니까 떠나가신 거예요. 아우 나도 못 살아. 벌써 얘기만. 근데 여자가 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 정도니까 나는 들어가면은 뭐 노후는 200 준다니까요, 편안하게, 예. 오케이 이러고 했는데 네, 예. 아, 치사한 사람들 참 많아요. 많아요. 그런 거를 이유로 달아서 결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자체가 참 아니 간통죄 폐지 후에 아난 모르게 간통죄 전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언니 그걸 잘 이혼을 그걸 일단 아니 제가 이혼 소송을 해봐도 대부분 아내들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외도를 하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희한하게 상습적으로 외도를 하는 여자분들하고 사는 남편들은 그 아내를 못 낳아요. 말은 자기가 막 애 때문에 못 낳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야 세상에 몸에 금을 발랐더니 저게 무슨 재주가 있어갖고 저렇게 모든 남자들이 뭐가 저- 잘 맞았었나 보지. 뭐. 그래서 제가 그 공통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법정에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새초롬하니 조신하고 허리 요만하고 피부가 백옥 같은 이런 여자들을 공통적으로 좋아하니까 나 아니야. 나는 까마잡잡해. 알았어 언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조건을 갖춘 분이 저를 포함해서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없어요.